2022-2023 토트넘 추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나가 참 너무 길었죠. 리그 13위 정도의 최다 실점팀이 4, 5위 유지를 거의 8개월 동안 하면서 공은 둥그니까 이기면 되니까 했지만 약팀과의 3경기에서 승점 2점밖에 얻지 못했고, 이어서 뉴캐슬과의 경기로 비참함을 겪으면서도 경질된 스텔리니는 아직 4위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보니 경우의 수로 볼 때 토트넘이 잘하고 맨유, 뉴캐슬이 망하면 되긴 하니까 그걸 기대했나봐요. 실제 그런 기적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제 토트넘은 6위가 되었고 더 끔찍한 경우의 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 기준으로 화요일에 리그 3경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황희찬이 소속된 울버햄튼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2대0으로 제압하면서 강등과는 확실히 멀어졌습니다. 이 경기에 황희찬이 선발 출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약 80분을 소화했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팀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황희찬은 슛 3개, 태클 5개를 기록했는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슛이었고 태클은 양팀을 통틀어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도 스카이 스포츠는 황희찬에게 평점 7점을 주었습니다. 울버햄튼은 13위까지 껑충 올라왔습니다. 이 경기가 토트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었습니다. 울버햄튼이 남은 경기 다 이기고 토트넘이 전패를 해도 순위 역전은 안 되니까요. 또 하나의 경기도 토트넘과 그다지 상관없는 강등권 싸움 경기였습니다. 레스터시티가 리즈에게 비기면서 안타깝게도 정말 강등 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의 경기가 토트넘을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스톤빌라가 풀럼을 상대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토트넘을 기어이 6위까지 내려앉혔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이대로면 유로파리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이강인까지 모셔오면 이강인도 다음 시즌 일취월장된 모습으로 유럽 대항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왕이면 뉴캐슬로 고고. 대신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3명이 동시에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걸 보긴 어렵죠.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도 간당간당하니까요. 토트넘은 이제 6위. 다음 2경기가 맨유, 리버풀이라서 8위까지 추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첼시 깔 게 뭐 있겠습니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 온 이후로 가장 처참한 순위를 경험하게 되고 유럽 대항전도 아예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컨퍼런스 리그도 유럽 대항전이라고 봐야 돼요. 한때 토트넘이 3위도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처럼 토트넘이 8위 이하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더더욱이요. 그 이유는 토트넘은 현재 팀이 아닙니다. 한 시즌에 감독이 3번이 된 격입니다. 이제 남은 6경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메이슨 감독 대행으로 끝을 내겠지만 이미 선수들이 경기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첼시와 다름없는 문제 있는 팀입니다. 선수들이 원팀이 아닌 게 느껴지죠. 절박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챔스 우승, 리그 우승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아픈 것도 참으면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고 경기 출전에 욕심을 내겠죠. 전반에 5실점을 하고 나니까 요리스는 부상이 의심된다면서 빠져나갔습니다. 킥을 할 때 이상함을 느꼈대나 어쨌대나. 그리고 콘테가 불만을 토로한 선수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맞는 듯 보이고, 하필 부산 선수들도 쏟아지면서 부산 선수들 볼까요? 에메르송, 세세뇽, 비수마, 벤탄쿠르, 요리스 그렇게 쏟아진 건 아닌데요. 맨유 9명이고 첼시 7명이고 아스톤빌라도 6명입니다. 토트넘 스쿼드가 얼마나 얇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에메르송, 세세뇽, 비수마, 벤탄쿠르 없다고 팀이 무너지는 거면 주인권 팀이라고 봐야죠. 맨유전에서 벤 데이비스, 랑글레가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전력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역시나 토트넘은 주인권 팀이라는 거. 두 번째는 수비의 견고함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실점, 이거 뭐냐고요? 51실점. 올 시즌 토트넘이 매우 못한다고 느껴진 이유가 경기에서 계속 실점을 하니까 김이 확 빠지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고. 뉴캐슬전에서 전문가들은 거의 100% 뉴캐슬 승을 전망했습니다. 분명
전력 차를 느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수들 태도가 이상하다면서요. 그럼 태도가 좋은 선수들로 구성해야죠. 때로는 수비 10명 세우는 게 전략이 될 수도 있잖아요. 토트넘이 공격적인 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실점 많이 해도 좋으니까 골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당장에 레알 마드리드 보세요. 이번 경기에서 12위 팀 지로나에게 4실점을 하면서 사실상 바르셀로나를 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떤 팬들이 이런 실점을 바라겠습니까? 스텔리니는 그 경기가 미래를 위한 프리시즌인 줄 착각한 건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한 것만 강조했습니다. 자, 토트넘에 불만을 더 이상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어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이슨 감독 대행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 경기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수비에 구멍이 나 있으면 선수들도 쓸데없이 더 많이 뛰게 되고 수비 가담도 많아지면서 조직력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비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건 우선 윙백들입니다. 토트넘 전력상 온전히 수비를 해도 모자를 판인데 페리시치 포로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최소 실점 1위 팀과 경기 붙어보니까 더 강해졌더만요. 정확한 롱킥으로 라인을 깨버리고 소름 돋는 아웃프론트 키패스로 기회를 만들어버리고 공중볼도 강하고, 그런 팀이면 라인 내려와야죠. 그들보다 더 많이 뛰면서 압박을 가해야죠.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메이스 감독 대행에게 남은 6경기는 토트넘의 성장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경기마다 결과만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맨유와의 홈경기 질식 수비로 어떻게 해서든 한 골로 이겨야 합니다. 유로파리그라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윙백 올리면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겁나게 빨리 수비로 복귀하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벤 데이비스 안 쓸 이유 없죠. 오래 쉬었으니까 체력도 좋을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실점했을 때 실험한다 생각하고 그때 페리시치 넣자고요. 지금 상황은 오른쪽이 더 심각한데 포로 그냥 공격수가 수비라는 격이라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프리킥 할 때 한 번쯤 좀 껴주기만 하고, 아니 포로 대체할 선수 없어요? 수비할 선수 산체스, 탕강가, 그냥 다 때려쳐. 때려쳐 그냥. 이게 뭐야 진짜. 토트넘 선수단은 본인들도 양심은 있는지 450km 원정 응원을 온 3천여 명의 토트넘 팬들에게 입장권을 환불해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8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오히려 수비 축구를 사수해야 손흥민의 득점 확률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메뉴가 뒷공간이 뚫릴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홈경기만큼 포기하긴 아직 이릅니다. 메뉴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클루셉스키가 아닌 히샬리송을 투입해야 합니다. 클루셉스키도 이미 부진하다는 결론이 났고 토트넘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당할 정도입니다.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2명의 선수가 리그에서는 둘이 합쳐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우라가 주전이 되어 있어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히샬리송이 낫다는 이유는 우선 토트넘이 좀 터프해하고 많이 뛰어줘야 하는데 히샬리송이 딱인 상황이죠. 어차피 바로 이틀 쉬고 리버풀 원정을 떠나는 참혹한 일정이라서 로테이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킵시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비 축구가 무엇인지 보여주자고요. 많은 골 필요 없습니다. 남은 6경기 2실점 7골이면 최소 유로파리그는 갑니다. 토트넘 화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